그라마이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일단 유니폼을 오랜만에 입었고, 이게 제 유니폼이에요. 그 이제 라트로브 피지오테라피 학생용 유니폼이고, 이건 명찰이에요. 아무튼 이제 실습을 나가거나 어떤 시험을 보거나 할 때는 꼭 이 유니폼을 입고 시험을 보거나 이제 실습에 나가거나 해야 돼서,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제 중간고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은 김에 이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어떤 말이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냐면, 이 유학생들이 다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유학생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말을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한번 속상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유학생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건지 한번 그게 궁금해요. 저는 2년제 석사 과정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이 이제 6개월 지나고 이제 9개월 차,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지금 1학기랑 2학기를 지나면서 지금 총 8과목제를 이제 수강을 하고 있어요. 소화를 하고 있어요. 워낙 컴팩트한 코스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영어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니까 초반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처음 딱 들어갔을 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는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영어였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디컬 의료 용어들을 영어로 배워야 된다는 게 되게 저는 힘들었었거든요, 맨 처음에. 1학기 때는 이제 해부학이 없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질병에 관한 것도 배우고, 뭐 가장 기본 지식도 배우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2학기 때 시작을 한 거예요. 1학기 때는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어떻게든 버텼어요. 안 되면 외우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로 그냥 통째로 그냥 대본을 이만큼 쓴 다음에 그걸 그냥 통째로 외워서 시험을 봐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학기 때 배우기 시작한 과목들은 이제 PCO,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로서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총 3개의 과목을 배우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근골격계, 보통 생각하는 뭐 근육이나 뼈 뭐 이런 거를 다루는 분야. 그리고 이제 심장이랑 폐 쪽 같이 다루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너무 말하고 싶은 신경계인데, 신경계 물론 뭐 다른 과목들도 다 어렵죠. 근데 신경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생소하고 이거를 영어로 하자니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각 과목들의 이제 포인트라는 게 좀 있는데,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명확해요. 근육도 지금까지 많이 다뤄왔었고 해부학도 했고 전 과목들도 그렇고 다 어느 정도 기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하기가 쉽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카디오, 그러니까 심폐지구력, 심폐 쪽도 지난 학기 때 크게 한번 시험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신경계는 진짜로 어떻게 느끼면 재미있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이 사람이 A라는 증상도 있고 B라는 증상일 수도 있고 C라고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수업 내용 중에서도 케이스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황윤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황윤석이 뭐 파킨슨 병을 가진 환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이런 케이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이런 수업이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런 걸 계속 할 것 같고. 근데 수업 때 제가 그걸 너무너무 많이 심하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좀 심하게.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 많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업을.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영어라기보다는
뭔가 그 수업을 따라가는 속도 자체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영어 자체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그 수업이 막 그래서 이건 뭐 어떡할 건데 저건 어떡할 건데 저건 어떡할 건데 이건 어떡할 건데 그럼 이건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너 한번 말해봐 너가 한번 해봐 그럼 그룹으로 말해보고 다시 한번 토의해봐 1분 줄게 1분 안에 어떻게 그룹 아무튼 이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너무 막 몰아치는 같은 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생각하기도 지금 막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든데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나 해서 난 이런 평가를 할 거고 이런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다를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질병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질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 케이스에서 어떤 부분이 또 포인트를 뽑아야 되는지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평가를 해야 되고 무슨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영어라는 그거 안에서 조금 속도가 좀 확실히 더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지금이 이제 6주 차거든요. 근데 한 3주 차인가 4주 차인가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 교수님이, 신경계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저한테 혹시 수업 끝나고 잠깐 남을 수 있냐고. 아니 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찡찡거리는 건데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죠. 교수님이 뭐가 혹시 뭐 문제가 있냐 뭐가 잘 안 되냐 좀 걱정이 조금 돼서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봐도 내가 이 수업 자체를 좀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에는. 그래서 그날 그 면담을 하면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냥 하루 종일 거의 도서관에 박혀서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내가 이게 이제 못 따라가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면담을 마치고 갑자기 막 좀 웃긴 말이긴 한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속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낫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울고 싶다고 안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스스로에 대한 너무 왜냐면 난 진심인데 나는 어떻게든 이걸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건가? 나의 길이 아닌 건가? 내가 이걸 진짜 이겨낼 수는 있는 건가? 당장 다다음 주쯤에 시험인데 이거를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건가? 내가 이해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보진 않을까?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맞는 건가?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한 번에 싹 들어가면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 눈물에 대한 조절력을 아예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수업 장소, 실습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실습하는 그 공간에서 그냥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 수업이 있기 전날에는 제가 항상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 미리 케이스들을 주니까 그 케이스를 분석을 먼저 좀 하거든요. 그 케이스를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수업 시간이 되니까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래서 한참 울다가 거기서 좀 낮잠도 좀 갑자기 잠이 들었어요. 또 낮잠도 좀 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저녁 한 6시인가 7시인가 된 거예요. 이제 배가 고파서 깼나 보죠, 제가. 그래서 또 도서관에 가서 제가 가져온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내가 지금 수업 못 따라가는 거 맞다. 인정한다.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면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더 다른 길이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래서 이제 다시 밥을 먹고 도서관에 또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케이스 분석을 했죠. 또 다음날 수업 준비를 했죠, 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중간고사를. 이게 이제 중간고사 중에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그 다른 시험들은 심지어 조금 제 생각에는 막 나쁘지 않게 봤어요. 근데 이 오늘 본 이 신경계 시험은 엄청 잘 본 것 같지는 않지만 엄청 못 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 막 헛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은 다 실기 시험으로 진행이 돼서 막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완전히 못 따라가는 건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방법이 조금 더딘 방법이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죠. 유학생이라면 다 이런 시련을 한 번씩 겪는 것이 아닐까? 최선을 다 하는데 이제 세컨 랭귀지라고 하죠. 이제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내가 수업을 듣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뭔가 증명을 해내는 게 다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유학생이면 라고 생각했어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그냥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30대 갑자기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랑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이제 다른 분들도 혹시나 다 이런 걸 겪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쳐보기도 했는데 그냥 힘들었다 수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몇 분 뵀는데 이제 어떤 게 힘들었는지는 제가 잘 몰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나의 언어가 아닌 걸로 뭔가 이런 나 스스로에게 챌린지를 주고 이제 극복을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다 힘든 거였어요. 그냥 좀 횡설수설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지금 이 비디오에서. 근데 그냥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가장 생생한 타이밍에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저도 아직 수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더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제 스스로한테 파이팅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신 유학생분들께 다 같이 화이팅 하자고 또 그렇게 그냥 한마디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지금 이 안광이 흐린 눈이 보이시나요? 피곤에 쩔어가지고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길인데 가야죠. 뭐 못 먹어도 고죠.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죠.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임해서 기말고사도 잘 보고 내년부터는 또 실습도 가고 그렇게 한번 잘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계신 모든 유학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뿜. 바이.